특이했구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23년도 최신 판례에서 골랐는데요. 자, 네 번째 하명호, 특히 이제 하명호 고대 교수님도 선정한 판례예요. 이제 핵심을 보면 아랫단락에 갑은 이 사건 협약에 위반해서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자기는 위반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A를 상대로 위 정상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 부존재 이런 것은 이제 채무이면 상대방은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의 경우는 부존재겠죠. 채권의 경우는 존재. 어쨌든 그런 확인을 구하는 민사성, 사법성의 법률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고의 중단 과실 없이 민사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요 민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그럼 이제 요 민사법원에 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있는가?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협약과 관련된 것이니까 협약 어디 있느냐? 협약 두 번째 단락에 이 사건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 그래서 이게 공법상 계약이냐, 이제 사법상 계약이냐. 결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해서 이제 써줘야겠죠. 이 협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공법관계와 이제 사법관계 구별 실익이 있는데, 구별 기준이 주리건복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때 종합적 관점에서 이 협약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설이 있으나 이제 공법상 계약설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판례가 설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공익 목적, 공행정 책임과 관련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공익과 관련된 것이 이제 첫 번째 줄에 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목적, 이런 걸 활용해서 공익 목적의 의사의 합침으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논증하면 되는 것이에요. 공법상 계약이면 이제 당사자 성으로 다퉈야 되죠. 당사성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민사성을 잘못 제기했으니까, 그럼 당사자 성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어디냐? 그럼 피고죠. 피고 A를 상대로 심사토에서 토지권할 일반재판적, 보통재판적 구조이랑 피고 두 번째 단락의 밑줄 본 기술평권 A, 이제 소재지가 어디냐? 여기 강남구니까 그러면 피고 소재지의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관할권이 없으니까 보내줘야겠죠. 수법원이 취할 조치는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 쓸 내용은 관할법원, 요 당사자송에 대한 관할법원에 대해서 논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니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조치. 판례 쟁점 1번 정상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성의 법적 성질이 뭐냐? 공법상 계약성의 분쟁이므로 당소송. 이렇게 판례가 설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로 전체적인 내용은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결국 이제 이익설을 반영한 거죠. 이익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럴 때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법원인데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 관할 위반 시 조치. 세 번째 줄에 당사자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할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3번의 사안을 해결할 때 이런 판례 논거를 이제 활용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 목적이다. 공익 목적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증하시면 되고, 이제 당사성 2번에 요 당사자성의 1심 관할법원은 구조 1항 일반재판적 A 소재지 나와 있죠. 서울행정법원. 그래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두 개 또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